당신은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볼 수는 있지만 견딜 수가 없죠.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표정이 어색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부끄럽거든요. 친구들이 너 예쁜데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나 라고 의심하죠. 이건 단순한 자존감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자기 혐오는 과거의 메아리고 그 메아리가 당신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 악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혐오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싫어하게 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부모입니다. 비판적이고 차갑고 사랑을 조건부로만 주는 어머니나 아버지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네 동생은 안 그러던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면 아이의 뇌에는 하나의 결론이 각인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게 5살에 형성되면 35살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혹은 폭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예측할 수 없는 분노, 갑작스러운 소리, 때때로 날아오는 손이나 물건들이요. 아이는 세상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뭔가 잘못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건 내가 나쁜 아이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 비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넌 왜 그래? 이 한마디가 평생 나는 2등, 나는 부족함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런 상처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깊은 자기 혐오, 그리고 이 자기 혐오가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보통의 끔찍한 10대를 보낸 사람들은 섭식 장애나 자해나 술이나 고립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후 성인이 되어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 선택지가 나타나요. 둘 다 파멸적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잔인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차갑고 멀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연락이 끊기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전화를 안 하거나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면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매일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랬거든요. 예측 불가능하고 조건부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랑이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불가능한 사람, 닿을 수 없는 사람,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아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일관된 사랑은 낯설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랑이 진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중독자가 마약을 찾듯이 당신은 고통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2번째 선택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죠.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정하고 똑똑하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서히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별로 똑똑하지 않아. 옷 스타일도 이상하고 말투도 좀 그렇고 친구들도 별로야. 모임에서 했던 말도 좀 웃기더라. 당신은 전문가가 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요. 마치 부모가 당신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을 밀어냅니다. 직접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아도 차갑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작은 배신을 반복하면서요.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떠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결론을 재확인합니다. 자기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이 복잡한 절차는 평생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데 역겹게 느껴지는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사이에는 참담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치 목마른데 물을 마시면 토하는 것처럼요. 외계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웃거나 울 겁니다. 너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패턴은 영원히 존재해왔어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도, 명나라 베이징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그걸 설명할 언어가 없었을 뿐이죠. 사람들은 운명, 팔자, 성격각 같은 단어로 퉁쳤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평생 이 악순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출구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 치료사가 가장 효과적이죠. 이 사람은 자신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당신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취약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강한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을 해왔거든요. 상처를 숨기고 고통을 감추고 나는 혼자서도 잘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치유는 가면을 벗을 때만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상이 되고 싶어요. 친절을 받아들이고 싶고 사랑을 소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병이 있어요. 내 과거가 나를 망가뜨렸고 나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거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게 나쁜 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을 망치고 밀어내는데 지쳤어요. 제발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견디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거부하는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파서 미안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도망갈 것 같고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거부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즉시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수치심 뒤에 숨겨진 선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신경증 뒤에 가려진 부드러움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문제를 내부에서 당신의 시선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머물러 준다면 당신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한 번의 대화로 30년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치유는 느립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가끔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불안하고 잔인한 사람에게 끌릴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압니다. 지금 내가 또 그 패턴에 빠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식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친절이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볼 때 혐오감 대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고 의심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친절함의 규모를 암시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완벽하지 않고 가끔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고 나아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솔직함이 관계를 구합니다. 완척하는 대신 아픈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결국 사랑은 학습입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다시 배우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배울 수 있어요.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평생 반대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은 사실이에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결점이 있어도, 과거가 어두워도, 현재가 불안정해도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아픔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입을 여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요. 불안하지 않고 조건부가 아니고 예측 가능한 사랑이요. 당신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